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순천시 장애인체육회는 2024년 순천, 여수, 광양 3개시 장애인 생활체육 교류전을 가졌습니다. 체육 교류전으로 4월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을 여름처럼 뜨겁게 만들었던 현장을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순천 팔마국민체육센터에서 2024년 3개시 장애인 생활체육 교류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와 임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체육 정식 종목인 게이트볼, 당구, 론볼, 보치아 등 8개와 화합 종목인 단체 줄넘기를 종목별로 진행했습니다. 매주 배드민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하게 되어서 안전한 사고 없이 화합과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양시 장애인 체육회 배드민턴 취업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그 취업선수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선수와 임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단구, 배구, 론볼, 탁구 등 4개 종목에서 1위를 달성하고 이외의 종목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기정 순천시 문화관광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교류전이 선수들의 기량 발휘는 물론 세계시의 화합과 우위를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척수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척수장애인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고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척수장애인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광양시와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전라남도협회가 주최한 제6회 전라남도 척수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현장에 황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 광양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6회 전라남도 척수장애인 재활증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척수장애인들이 능동적인 삶의 주체가 되도록 재발과 자립 의지를 다지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하 광양시장,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 시의원과 관계자, 척수장애인 및 가족, 장호모 은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척수장애인분들께서 중도 사고 후에 집에서 치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소통이 없으셔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복지 혜택이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서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 복귀를 하셔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저희 전라남도 척수장애인협회에서 그 부분에 뒷받침을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강희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광양시 지회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입은 척수장애인들은 단절된 삶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척수장애인 회원 여러분들이 늘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유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군은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하고 중증으로서의 진행을 억제해 증상을 개선시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60세 이상 전 국민에게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서연 기자입니다. 고흥군이 전라남도 역점 사업인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대상은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전 국민으로 거동 불편자 및 접근성이 취약한 오벽지 마을, 시설 장기 요양 어르신 등에는 치매 전담 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치매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흥군 총 인구가 24년 2월 기준 6만 933명인데 60세 이상 인구가 3만 4,083명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정 치매 유병률이 높다 보니 치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 조기 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 어르신들을 조기 발견 치료하게 함으로써 초기 치매부터 관리하여 치매 중증화를 지연시켜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 밖에도 고흥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화면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치매 검사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소도 운영해 지역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쉬어갈 수 있는 장소인 장애인 쉼터를 개소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랑방이 되어줄 쉼터 뜰하게 개소식을 황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시는 지난 11일 지체장애인의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장애인 쉼터 뜰악을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정인하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임명석 도의원 등 광양시 의원들을 비롯한 광양시 장애인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보면 장애인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몸도 불편한데 또 쉴 곳이라도 적당히 좋은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정인하 시장님께서 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오늘 개소식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뜰악은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 지회에서 운영하며 장애 특성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컸던 장애인들이 교육과 정보 공유,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공간입니다. 박현석 광양시 지회장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활기찬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유지입니다. 전남 각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도는 무안 남학에 있는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3.1운동 정신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조국 독립을 쟁취한 날까지 27년간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습니다. 광복회 전남도지부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서부 보훈지청장, 전남동부 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전남도 의원, 광복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독립의 정당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항일 무장투쟁을 활발하게 펼치는 등 광복하기까지 독립운동의 든든한 구심점이었다며 앞으로도 의향 전남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선양과 보훈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제19회 장애인 등반대회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순천 조례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에게 자연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적 능력 향상 및 자신감 증진, 비장애인과의 교류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순천초래 종합사회복지관 유상철 관장은 장애인 등반대회로 장애인들에게 바깥나들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을 통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을 펼쳐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대제철 순천공장 관계자는 제19회 장애인 등반대회에 참가하는 모두가 한 공간에 있다는 즐거움과 따스함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장흥군 소식입니다. 제18회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가 장흥군 탐진 강변에서 열렸습니다. 장흥군 육상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지역민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탐진강과 장흥댐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모으고 장흥이 통일 시작의 땅임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특별 공연과 함께 통일기원 자전거 라이딩, 한반도기 행진, 통일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김성 장흥 군수는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참가자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마라톤 대회를 통해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이 전국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군은 올해 풍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조세종 벼 첫 모내기 작업을 고흥읍 동암리 일원에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전국 평균 조생종 벼 식재일인 4월 20일보다 빠르게 이양을 시작해 대표 조생종 벼 재배단지 중 하나인 등안단지를 포함해 약 417헥타르에 조생종 벼를 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4개월 후인 오는 8월 초부터 벼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국 캡쌀 시장 내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통해 벼 재배 농가 소득 안정에 적극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날 모내기 시연을 마친 공영민 군수는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행정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업인들이 고품질 조생종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여수 소방서가 10일 15시 25분경 여수시 이순신 광장 인근 선착장에서 남성 한 명이 4m 아래 선박으로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여수 이순신 광장 인근 선착장에 정박된 선박으로 남성 한 명이 추락해 있는 상황에 119 구조대원은 신속히 A씨에게 접근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크레인으로 인양해 현장에 있던 구급차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곡성군 건면의 한 야산에서 지난 14일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차량 14대, 인력 48명을 긴급 투입해 1시간 15분 만인 오후 1시 35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고 산림당국은 발체 작업이 이루어지던 장소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지도를 통해 전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 정시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톡톡 스마일 지도, 지역의 명소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난 뒤 빛을 보는 꽃은 바로 철쭉인데요. 전남 지역의 철쭉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철쭉 명소를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떠나볼 곳은 보성입니다. 보성에서 자연의 향기와 철쭉, 그리고 용추폭포가 이루는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림산은 보성군 웅치면과 회천면 사이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664m이고 100만여 평에 달하는 철쭉 군락과 보성강의 시원인 용추계곡이 있습니다. 두 개의 큰 계곡이 있는 일림산은 산 정상 아래에 습지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위 안반을 따라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굽이쳐 내려와 장관을 이룹니다. 계곡 사이로 식재된 삼나무가 뿜어내는 독특한 향이 일품이고 매년 5월 초면 온 산을 붉게 물들인 철쭉 군락 앞에서 일림산 철쭉제도 열리니 보성을 찾아 봄과 다가올 초여름의 진가를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철쭉 명소는 광양입니다. 백운산 국사봉에서는 제16회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가 열립니다. 낭만과 추억이 숨쉬는 철쭉 여행길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편백숲과 철쭉로로 이어지는 약 5km 정도의 국사봉 둘레길을 등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고 산 정상에서 즐기는 산상음악회는 철쭉축제에 빠질 수 없는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사봉 정상에서 바라본 이순신대교의 웅장한 모습은 또 다른 휴식과 위안을 주는 선물이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중 가장 먼저 발빠르게 찾아온 전남 지역을 방문해 철쭉의 향연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간추린 소식 김서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도 숙박 할인 빅이벤트 사업을 시군과 함께 본격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 광주에 주소지를 둔 관광객입니다. 10만 원 이상 결제는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할인합니다.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웨어는 할인 금액에 더해 만 원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4월 23일 순천시 청년센터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4월 중 교육을 희망하는 18세부터 45세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순천시 청년정책 11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매월 순천시 청년정책 11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 3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합모금 사업으로 속 든든 마음 든든 밑반찬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월 2회로 진행됩니다. 월별 관내 취약계층 76세대에 주식회사 오라이온 코리아 봉사단, 협의체 위원, 3일동 직원 20여 명이 직접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산림휴양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목재문화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목재교육 전문가 2명이 예약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이동이 어려운 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체험 예약 및 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는 광양목재문화체험장에 전화하면 됩니다. 목포택시협동조합연합회는 목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현금 500만 원을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목포시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목포택시협동조합연합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의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홍률 목표시장은 우리 시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흥군이 515개 모든 마을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은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누구나 응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에게 심폐소생술과 기기 사용법 및 119 신고 요령 등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우리는 삶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일상의 작은 행복이 삶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끊임없는 창작 욕구로 빛의 다양한 변주를 시도하는 추상 작가 우재길 작가를 김서연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빛은 늘 주변을 에워싸고 있기에 우리는 그 존재를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 우리는 비로소 빛의 부재를 인식하죠. 이처럼 우리는 삶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일상의 작은 행복이 삶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재길 작가는 작가로서 고난과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더 치열히 빛을 좇았다고 합니다. 제가 1966년에 월남전선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하고 귀국을 해가지고, 물론 그때 월남전선에서 그림을 그렸죠. 귀국을 해가지고 67년에 50원짜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국전에 출품을 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 우재길 작가는 60여 년간 빛을 주제로 한 기하학적 추상 작업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끊임없는 창작 욕구와 새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빛의 다양한 변주를 시도했는데요. 모노톤 배경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직선으로 빛을 구현한 초기작부터 색들을 이용한 콜라주 작업, 다채로운 색채미가 돋보이는 최근 작업까지 그의 변주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회고전으로 시대별 작업 변화에 따라 총 5부로 구성되며 1960년대 이후 작가의 초기작부터 2024년 신작과 아카이브 자료를 포함해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우재길 작가의 실험적인 시도가 낳은 방대하고 다양한 작업을 정리하고 작가의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조명합니다. 인생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과정이라는 말처럼 빛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우재길 작가의 전시는 오는 5월 12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화합도모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